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약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조정의 폭이 좀 깊은 상태에서 그래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이 버티는 핵심은 뭐 아무래도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가치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뭐 1년 6개월이나 하락했는데 여기서 굳이 뭐 대량 매도를 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매도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2,400선 이상에서 매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외에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시장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거래량을 보면 더 늘었습니다. 이게 중소형주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활발한 거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크고 그게 이런 거래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칼을 빼들었는데, 무늬만 2차 전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바람직하지만 저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글쎄 감히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주가를 올라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주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영역을 따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올리는 건 그렇지만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올려가지고 급락이 나왔다, 이때는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뭐 가치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굳이 뭐 그걸로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올랐다고 조사하는 것보다는 폭락했다고 조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폭락이 나왔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맞는, 바람직한 시장의 어떤 관리자로서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전부터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았지만 요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본다면 하방 경직성,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2,400선 이하에서 샀으니까 여기서 하방 경직성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뭐 내려갈 게 많이 없고 또 올라갈 것도 많이 없습니다. 올해 내내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중소형주들은 나름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고, 대형주는 제가 매도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아직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소형주가 지금 뭐 이 선수가 교체될 수는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 전기차 관련주가 잘 나가다가, 또 아니면 반도체 소재가 잘 나가다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라고 본다면 7월 말까지입니다. 그 왜 7월 말이냐? 5월이 통계적으로 약세인데, 5월이 통계적으로 약세인 것은 이제 북반구에서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여름으로 가는 이 길목에 연료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통상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하락을 주도하는데, 한국 증시는 에너지 관련주들의 비중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원이 나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뭐 7강구 같은 데가 개발을 해가지고 7강구를 개발해서 여기서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난다, 독도 바로 밑에 또 개발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꽤 비중이 있을 텐데, 뭐 수입해가지고 정유해서 팔고 뭐 이런 종목들밖에 없다 보니까 비중이 작고, 그래서 5월 통계적 약세는 한국 증시에서는 크지 않다. 그리고 8월이 정말 이게 큰데 외국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말까지 대형주는 그때까지 재미없을 거고, 7월 말까지 중소형주들은 활력을 이어나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또 하나 더 상상력을 덧붙이자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상태로 내년 총선 가면 여당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또 대대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미 시중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하고 경기 부양책도 써서 내년에 좀 경기를 살려놓고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실물에서 이런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증시가 즉각 반응하지는 않지만, 중소형주들은 결국은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7월 말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대형주는 이미 재미가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오늘은 뭐 다른 업무가 많아가지고 방송을 못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 거의 뭐 2년 이상 준비해오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이게 만약에 결실을 맺는다면 저를 아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럼 뭐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가 이제 산업 폐기물로 이 분진이나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 산화철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간 뭐 한마디로 뭐 분진 가루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텐데, 이게 연간 40만 톤 정도 나옵니다. 이 40만 톤에 대한 이 재처리 기술을, 그러니까 재처리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예. 예전에 제가 뭐 그 순천에 있는 그 이맥스 INC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뭐 변수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동남권에 있는 상장사를 통해서 부지하고 공장을 제공을 하면, 왜냐면 이 빈 공장도 많고, 그리고 지금 뭐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정책 자금 써가지고 자금 자체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럴 때마다 뭐 이게 제가 주도해서 뭘 하다 보니까 잘못되니까 이게 전부 다 제 책임으로 남다 보니까 뭐 빚쟁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상장사에 뭐 전환 사채를 찍고 부지하고 공장을 제공받아서 이 리사이클링 사업을 한다. 요 구상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뭐 상장사 어딘지 뭐 제 마음속으로 내정이 돼 있지만 아직 제안은 안 갔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산화철 40만 톤은 이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는데 톤당 55,000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한 12만 원까지 올랐다가 그 정부 압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겨우 이렇게 됐는데, 어떤 기업, 그러니까 상장하지 않은 모 기업은 요 매립 비용만 35억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요 처리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산화철을 만약에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돈을 받고 재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재활용해서 환원철이 나오면 이 환원철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스크랩을 쓰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제안을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 원료 구매 대신에 환원철을 씁니다. 그럼 산화철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한 220억 정도 돈을 받고 이걸 리사이클링을 해서 환원철을 만들어서 원료로 공급하면, 뭐 이 원료를 어느 정도 쓰는 기업이면 한 700에서 8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사업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요 리사이클링 할 때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귀금속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석하고 그 스테인리스, 이런 거를 또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하기로는 한 2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기술은 당연히 제 기술은 아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이 신뢰를 쌓아온 교수님의 기술이고, 그 교수님이 이제 단지 그 이론에만 메모리 돼가지고 현실을 모르시고 이러신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그 상장사는 아니고 이런 관련된 분야의 대표이사도 하셨고, 그리고 이 민간 기업들한테 이런 조언들을 통해서 고문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국내 리사이클링 분야 1인자, 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전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 500억짜리 회사에 연 2천억 영업이익이 나는 걸 붙이면 이게 2조가 되는데, 이론적으로 시가총액 2조 원 되면 40배가 됩니다. 예, 이게 뭐 1,000만 원 넣어도 4억이 되는데, 여러분들 1억 넣었다 치면 이건 뭐 끝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인으로 직행하는 건데, 이 사업을 이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부지를 구입하고 허가를 받고 공장을 설립하고 이 설비를 도입하고 이게 한 3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제가 300억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을 해서,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바본데. 그래서 이거 기존 상장사하고 제휴를 해보자. 물론 이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얼마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부지를 구입하는 거, 그 기존 상장사 중에서 공장 남아도는 데를 선택을 하고, 그럼 요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허가도 아마 기존 사업에서 추가하면 될 정도의, 왜냐면 예, 이게 리사이클링이다 보니까 뭐 폐기물 처리인데 폐기물을 묻거나 아니면 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는 어떻게 하느냐, 교수님이 일본에서 관련 설비들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 설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해체만 하면 그냥 가져가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설비들을 중고로 도입하면 한 30억이면 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다 줄여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런 건 잘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장사를 찾아야 되는데 한 50억 정도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전환사채를 찍자. 그리고 이 상장회사에서 이 사업을 도입해가지고 몇 천억짜리 되면 이 상장사도 부자가 되고 우리도 투자 수익도 나고,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장사에 이런 투자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시오 하면, 예, 우리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다. 예,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도 확인을 하고, 논문도 다 그 교수님이 쓰신 논문도 찾아보고 어느 정도 기술이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합한 회사를 찾아가지고 이걸 접목을 시키면, 뭐 2차전지 리튬 한다고, 예, 뭐 바람 잡아서 주가 올라가고, 이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피해자를 양산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시가총액이 500억짜리 회사가 나중에 2천억을 번다. 이것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공장과 부지만 제공하면 설비는 중고로 해서 세팅을 빠르게 해서 6개월 안에 이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이 산화철을 수거해서 환원철을 만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단숨에 영업이익 700억 정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상장사를 선택한 게, 자, CB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냥 장내에서 사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를 아시는 모든 분 다 여기서 수익을 보시라. 왜냐면 이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수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왔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2-3년 걸릴 게 단 6개월 만에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뭐 불법이다 이러면 제가 아예 대놓고 공개를 해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유튜브 방송 많이 보셔야 1,000분 보시니까,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실 수 있게 제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댓글로 넘어가서, 댓글.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합법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참 제 마음이 참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쁜 쪽으로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은 사실 사람이면 불편해야 마땅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엑스큐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는 괜찮은데 나중에 황금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금씩 조금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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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 구현한 사업이 현실화됐을 때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불꽃은 쏘지만 항상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힘이 다 빠져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안 갖고 있어야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제 개인의 영달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거의 모든 일들이 책임을 완수를 하기 위한 게 큰데 괜히 입으로 잘못 말 뱉어가지고 그 책임져야 될 일들 만들다 보니까 이 뭐 사실은 뭐 사소 고생하는 건데 예, 그렇지만 그 지난 6개월 정도 이 시간 동안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매우 힘이 들고 또 같이 빡빡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고 또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유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예, 이제 한 8개월 정도만 더 버티면 한 10개월 정도만 더 버티면 아주 좋은 날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아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종목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급등할 거니까 10만 원 밑에서 왕창 잡으십시오. 하지만 뭐 그렇게 했다 해서 이걸 뭐 80만 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없냐면 이 회사의 가치가 8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지금 뭐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별도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아마 에코프로의 실적이 이렇습니다. 별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냥 매출 70억짜리 중소기업도 채 안 되던 회사가 이때만 해도 그 탐방하신 분들이 혀를 찼을 정도입니다. 엉망이라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배당을 받아서 그랬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16조짜리가 되느냐? 이거 매출 1,000억 보고 16조의 시가총액을 설명하고 감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못합니다. 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못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상승이 있더라도 10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500억짜리 종목이 시가총액 5천억이 됐는데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고 앞으로 계속 날 것 같다. 이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고 누구도 방법을 찾을 수도 없는 건데 방법을 찾아서 실현을 시켰다라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리사이클링 그렇습니다. 전기로를 돌리는데 태양광으로 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데 화는 철로 만들고 그리고 폐기물 산화철을
환원철로 만들고 이게 완벽한 ESG 경영 이 환경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면서도 돈도 벌고 너무나 명품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업들이 다 이런 꿈을 안고 시작하지만 현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제가 오늘 듣고 내일 말씀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한 2년 이상의 시간을 계속 할애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 기술이면 더더욱 자신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치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근데 이건 상장 종목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 본 일에 충실을 하자면 엑스큐어. 네, 저는 이런 작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엑스큐어도 지금 시가총액이 207억밖에 안 됩니다. 207억인데 뭐 딱히 적자는 안 나고 뭐 부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별로 없는 이런 종목인데 이제 시가총액이 200억이다. 그러면 이 종목의 경영권을 가지려면 한 60억만 있어도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상장사 프리미엄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하신 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작은 종목들은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하시는 게 맞고 재밌게 뭐 한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시면 뭐 한번 반등은 주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더 이게 뭐 200억짜리인데 더 내려봤자고. 그렇다고 회사가 뭐 부도가 나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있는데 200억이다?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재미가 좀 다이나믹한 재미는 없을 거다. 그 정도. 그리고 평화산업. 네, 평화산업은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이제 방진 부품, 특수 차량 부품 이런 거를 하고 방산 쪽으로도 또 조금 이제 그 테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뭐 최근에 있어서 회사의 가치는 제법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부채 비율이 많다는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긴 하지만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와서 뭐 지금은 조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뭐 700%에서 한 400%대로 내려왔으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돼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비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매출도 뭐 5천억대로 늘어나고. 네, 그래서 그 평화산업은 사실 뭐 큰 돈을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렇게 높은 부채 비율은 사실 그대로 가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되니까. 그럼 모회사로 가면 평화홀딩스로 가보면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 회사에 대해서도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회사가 탄탄한지를 보면 모회사는 역시 뭐 자회사 대비해가지고 조금은 나은 상태입니다. 가치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크게 좋아질 것도 없고 작년 4분기에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느리고 또 확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평화홀딩스를 보는 게 평화산업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평화산업을 보면 이 부채가 어디서 있는지 봐야 됩니다. 부채 대부분이 매입 채무,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뭐 원재료를 사고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매입 채무를 제외한 단기 차입금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장기 부채로 바꾸고 그리고 비유동 부채도 전환 사채 같은 거 장기 차입금. 그래서 부채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이 돼 있으니까 뭐 당장 뭐 회사가 잘못되고 이런 가능성도 크지 않고. 그래서 뭐 그냥 소소하게 접근을 하시면 기대치를 좀 낮추고 그렇게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볼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좀 답답한 좋은 종목이 주가가 내리면 참 답답하고 근데 그게 뭐 방법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시장 전체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조금 운이 나쁘다. 한창 치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데 시장이 꺾여 버리니까 못 가는. 그게 좀 아쉽고 그래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시장이 조금 회복되면 결국 자동차가 주도주로 부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관점에서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조선 쪽도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선과 조선 기자재도 관심 있게 보시고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운수 장비라고 하는데 운수 장비가 당분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종이 될 것이다. 요런 관점에서 도저히 주식 안 사고 현금 갖고 있는 건 못 견디겠어. 이런 분들은 운수 장비 쪽으로 하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